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은 계속 불패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금리 내려간다는 시그널은 사야 된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너무 유용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우리 그 경제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최근 수십 년 동안 거의 최악이에요. 네. 성장률 자체가. 네. 부동산이 제일 위험해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강하게 흘러가긴 어렵다. 강한 상승세를 가져가긴 어렵다. 완만한 상승은 가능합니다. 완만한 상승이 예.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완만한 상승도 너무나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강한 상승이고 그리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세 하락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락이고 또 강한 상승을 보는 그런 지역만 보면 또 상승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전체 시장을 보면 평균 가격으로 봐야죠.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보면 완만한 상승일 수 있는데 네. 그것에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함정? 평균의 함정. 이게 비대칭화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게. 비대칭화라는 평균의 함정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경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 네. 구조조정이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굉장히 강한 찬바람이 겨울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만드냐. 요즘은요, 죄송한 예, 얘기인데 예. 요즘은 이렇게 옷 사 입잖아요. 네. 그러면 야, 너 부자냐? 이래요. 이게 바로 이 내수 경기 침체인데요. 실물 경제를 말씀드릴 때 톱니바퀴에 비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잘 굴러가야 예. 소비가 늘어나야 생산도 되고. 그렇죠. 기업들은 생산을 해요. 예. 생산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 신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게 투자. 뭘까?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럼 투자가 늘어나면 신사업하고 생산 설비 늘리고 그렇죠. 그래야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악순환인데 예. 매월 말일날 발표되는 게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지금 12월 초니까 11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잖아요. 예.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보여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소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매 판매가 0.4% 감소하고 그러니까 생산도 0.3% 감소하고 그리고 당연히 설비 투자, 건설 기성과 같은 건설 투자 두 부문의 투자도 다 감소하는 이걸 이른바 3대 부문의 감소, 트리플 감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정말 안 좋게 굴러가고 있다. 이게 지금 매월 나오는 보고서인데 지난달 11월 달에 소매 판매가 0.4% 감소했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1년으로 가면 되게 뭐 4%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말에 발표된 10월 산업활동 동향인데 네. 추세적으로 보고 싶으시잖아요. 이게 추세입니다.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굳이 따지면 이 검정색 선, 실선은 기대치예요. 그 기대치와 다르게 이 빨간색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실제 우리 경제.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 선이니까 빨간색 선을 보신다면 이 100이 그냥 평범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수준을 계속 밑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소비 혹은 생산, 투자 이걸 다 종합한 우리의 경기 종합 지수가 계속 100을 밑돌아서 내려가는데 100을 밑돌아서 내려갈 뿐만 아니라 더 전월보다 내려가고 또 전월보다 내려가고 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가 아마도 뭐 24년 중반쯤에는 이제 회복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를 했었잖아요. 네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 계속 오히려 더 꺼져가고 있다. 악순환이라는 거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조조정을 왜 한다는 걸까요?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특정 사업 부문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대기업들이 사업하는 그 사업에서 1차 벤더사가 있고 네. 1차 벤더사에 공급하는 2차 벤더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들이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은 공급할 납품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납품을 해? 받아주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쪼그라드니까 중소기업들도 쪼그라들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자영업 경기도 전반적으로 그래서 구조조정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물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감소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네. 돈을 못 쓰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줄어드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유효 수요들이 부동산 이자 내고 원리금 내느라고 네.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지금 올라간다 그러고 뭐 더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큰일 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2차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가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면 초과에 놓였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인정해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금리 인하라는 결정이 혹여나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인데 또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유입이 되게 만들면 예. 안 되죠.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요? 그건 재정당국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고 말고는 한국은행이 할 일이고 그 수도꼭지의 호수를 어디로 연결하느냐. 그렇죠. 그건 재정정책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재정정책이 똑바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IMF에서는 우리 2.0 했거든요 지금. 예. 내년도를. 예. 2.0인데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1.9.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1.8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KDI나 한국은행이나 예. 주요 기관들이 2%를 상회하게 전망할 때 2.2, 2.4 정도로 내년 경제를 전망할 때 저는 사실은 1.9%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전망한 기관들을 좀 많이 욕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이제 왜 말이 안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내수가 있고 외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수가 수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와 외수의 각각의 기여도를 합하면 레고 블록을 이렇게 쌓으면 그 높이가 경제 성장률인 거예요. 이 그래프의 개념이. 예. 그럼 이 값이 지금 한국은행은 1.9%로 전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 2.2나 그 이상으로 2.3, 네. 2.4 그렇게 전망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24년에는 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수출이죠. 예. 수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수의 기여도는 회복된 적이 없어요. 24년 내내 어렵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23년이나 24년까지도 예. 내수는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색 내수의 기여도는 특별히 이렇게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은 국면에서 나름 23년 성장률이 1.4%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가 2.2%로 반등하는 이유를 예. 수출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도 KDI도 지적하기를 그 수출의 기여도가 좀 꺾인다. 점점점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도 좀 애매해졌죠.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고 특히 25년에도 트럼프 시대가 본격화되면 수출이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관세를 끌어올리고 수출이 더 어려워진다. 예. 그러니까 수출의 기여도가 꺾인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예. 변화되는 게 뭐예요? 이 수출의 기여도가 레고 블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레고 블록이 쪼그라듦을 이 빨간색이 쪼그라듦을 설명한 거예요. 예. 25년에. 그죠? 이렇게 두꺼웠던 게 쪼그라들었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 이거 한국은행 자료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자, 근데 내수 기여도가 올라간다고 나오고. 상쇄시킨다고 전제한 거죠. 근데 이 전제가 현실적입니까? 제가 볼 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 겨울에 많은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나눈 것처럼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예.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납품처라고 하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우리나라의 소위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려워지면 낙수의 효과마저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근거로 내수가 올라간다고 기여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들여다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어요. 사실 내수 경기가 지금 뭐 25년도 여기 보면 네. 25년도에 하반기에 1.9%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전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금리만 내리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거지. 일반적으로 한번 저 밖에 나가 보시면요, 체감하는 이런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네. 저 식당 하시거나 뭐 옷 상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있죠. 네. 그 정도로 어려운데 어떻게 저 내년에 1.9%까지 뛴다고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를 저는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거냐 인하할 거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그러니까 다른 걸 차치하고
이렇게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 상황 하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은 동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인하를 해서. 자,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러면 이 한국은행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재정정책이 기재부나 국토부나 금융위원회나 이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그에 걸맞는 혹여나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려가지 않도록 네. 정말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생각한 것처럼 내수 경기 부양으로 유동성이 쏠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때라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때이면 틀림이 없지만 네.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정도, 18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네. 버틸만 하는 정도의 상승분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가격 자체를 내가 돈이 있어서 내 현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다 이만큼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출의 양이 기본적으로 많이 늘었다. 네. 이걸 해결하려면 대출의 양을 확 줄여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돈이 벌려가지고 그 돈 소득이 있어서 그 돈으로 갚아버리면 되겠지만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를 내려준다는 어떤 그 우리 흔한 말로 언발이 오줌 놓기로 네. 살짝은 한번 좀 줄여줄 수는 있으나 이걸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렇게 매수가 갑자기 급등한다라는 것은 저건 좀 잘못된 전망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네. 희망 고문일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2025년 예산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요. 아직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계류 아직 중이에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2023년에도 2024년 예산안이 네.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고 네. 2022년에 짰던 23년 예산안도 무지막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어요. 네. 지금 24년 예산안의 경우에는 세수 결손 추정액이 30조 원가량 됩니다. 이 세수 결손이 왜 반복될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계속 반복되는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KDI나 예. 한국은행이나 혹은 기획재정부가 음. 향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해요. 네. 좋을 거라고 전망해요. 계속. 예를 들어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럼 2.5% 성장하면 세수가 쉽게 말하면 300조의 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2.5% 성장하지 않고 예. 실제는 1.9% 성장한다면 네. 세수가 300조가 아니라 250조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세수 결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니까 네. 법인세도 더 많이 거치겠지. 소득세, 소비세도 더 많이 거치겠지.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잡고 그렇게 돈을 써버린 거면 돈이 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정작 25년에 예. 이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반복됐으니 예.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경기 부양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뭐랄까 희망적인 전망만 합니까? 있는 그대로 전망해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지적하면 혼자 당해낼 수 있어요? 그 기반을? 못 당해내잖아요.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지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좀 경제학자로서 보통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2.0을 네. 상회하면 기본 이상을 간다. 2.2%대를 하회하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잘 다니던 은행원들도 잘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 1.9%, 1.8%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면 잠재 성장률이 대략 한 2% 정도 되겠네라고 추정이 돼요. 예. 그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아마 2% 정도 성장하겠지. 기대할 만한 성장률이에요. 근데 그걸 웃돌면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네. 그거마저 밑돈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성장률이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관계나 이런 게 이제 파토나 깨질 때 왜 깨진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보통 그 기대가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든요. 이거 아마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그 기대가 무너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1.9%, 1.8%면 지금 사실 구조조정 심하게 올 수 있다. 구조조정 심하게 온다는 말이
대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놓친 분들이 많이 생긴다. 네. 우리 경제가 예. 일단 역성장한다. 역성장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경제 위기는 예를 들면 IMF 외환 위기, 또 팬데믹 경제 위기, 예. 글로벌 금융 위기. 예. 이게 경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예. 1980년 이래로요. 예. 우리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던 게 딱 예. 2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게 IMF 외환 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니, 금융위기 때도 심지어 역성장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네. 0.8%로 플러스 성장했어요. 어허.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한 게 팬데믹 경제 위기 때입니다. 예, 예. 마이너스 0.7%. 코로나 팬데믹. 예, 그러니까 2번 역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이 경제 위기예요. 어허.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의 제로 성장에도 경제 위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본이 계속 지금 그 상태잖아요. 일본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요. 장기 경기 침체. 장기적으로. 예, 30년 경기 침체고 예. 경제 위기랑은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L자형 경기 침체라고 하죠. 음. 한국 경제는 지금 현재 경제 위기냐 장기 경기 침체에 놓였다. 그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0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았어요. 예. 이게 1.4%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한 거예요. 그렇죠. 올라왔죠. 2.2%. 예. 이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기저효과인데 2.2%면 음. 쉽게 말하면 1.4랑 2.2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3.6이 나오죠. 그렇죠. 평균하면 1.8이죠. 그렇죠. 2년 1.8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년도 1.9잖아요. 예. 그러면 3년 연속 쉽게 말하면 1.85 느낌인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아, 이게 무서운 거지 사실. 사실은 경제 위기 와서 한번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좀비 기업 털고 가야 됩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실은. 네. 근데 경기 침체는 사실은 털고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비 기업을 살리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살리고 간다는 뜻도 아니고요. 예. 그냥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아, 좀비 기업을 계속 인공호흡으로. 네. 그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어렵죠. 그래서 경기 침체입니다. 아. L자형 경기 침체. 경제 위기는 예. 아니다. 예.